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금이 최근 4년 동안 5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가 17% 남짓 오른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급등한 셈입니다. 서울시가 갈수록 격화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입니다. 최근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빼는 대신 기부 체납을 늘려 용적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과 정부와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73개의 구간 918km의 고속도로와 국도가 새로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중 도로 부문 예산의 61.4%를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에 높은 이자 부담까지 짊어진 20, 30대 청년층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최악의 AI 사태에 구제역까지 더해져 먹거리를 둘러싼 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란 대란에 이어 닭고기 값도 오른 데다 구제역 확산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우유와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전세난이 연립과 다세대 주택까지 위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그동안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비용이 좀 저렴했기 때문에 틈새 시장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값이 매매가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또 월세화도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립과 다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는 전세난,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일주일에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바로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속 시원한 고민 해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동향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세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 서울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금이 4년 사이에 57%나 올랐다고 하네요. 매매가보다 2배 넘게 오른 상승률을 보인 건데요. 현재 자세한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자 일단 2월이 들어서도 날씨는 좀 더 오히려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복장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했는데 지금 경제라든지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로는 좀 굉장히 추운 어떤 시장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만은 그냥 뜨뜻하게 계속해서 올라가요.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일단 뉴스화돼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일단 서울에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금이 4년 새 57%나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 1년으로 나눠서 본다면요. 한 14% 정도 오른 폭이 되니까 상당히 가파른 곡선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전세금이 아닌 매매금에 대한 상승 비율은 전체적으로 4년 동안 오른 비율만 17%니까요. 대략 한 1년 동안 따진다면 한 4% 정도 올랐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14%가 오른 이 전세금 상승 비율은 단연 그야말로 이 중서민들에 대한
목줄을 재는 그야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현상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고 가고 알면서 또 어떤 부분으로 조금 또 투자든 내가 거주든 이런 쪽으로 좀 고민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서울의 연립 다세대주택 전세금 추이 이게 평균입니다. 자 지난 2012년하고 16년 이 4년 새 57%가 올린 비율이 이런 거예요. 제곱미터당 245만 원, 385만 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평당 쉽게 3.3 제곱미터 하면 한 평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 평당 요게 얼마 정도 되느냐, 또 요게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3.3 제곱미터를 곱하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3.3 제곱미터를 곱하게 되면요. 대략장 평당 한 1,20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10평짜리다라고 한다면 한 1억 2천 정도 아니면 한 20평짜리다. 이게 뭐 다세대 연립주택이 뭐 30평대, 40평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10평에서 20평 정도를 이제 산정을 한다면 1억 2천에서 2억 4천이 이제 평균적인 부분이고 자,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상위 6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보다 좀 평균 385만 원 제곱미터당이라고 따진다면은 제일 높게 나타난 순서대로 해서 상위 6개를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것이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이 구역의 평균적인 금액은 이렇게 평균보다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이거를 또 반대로 평으로 환산해 본다면 대략 한 1,800만 원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평 기준으로 한다면 한 1억 8천 정도가 될 것이고 20평 정도라 한다면 3억 6천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전세금의 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자, 그랬을 때 서초, 강남 이런 비율로 이 정도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느 폭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기 이전에 전세부터 얻어서 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금이 계속적으로도 이런 추세로 오른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세금액의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될 것이고 이 6개 구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이 그 아파트와 이 빌라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빌라로 조금 연립 빌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선택의 폭이 결국은 전세 금액이 딴 곳보다 매매금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폭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라면 이 6개 구역을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필요에 따라서 뭐 투자다라고 한다면 전세 끼고 집을 사놓는 것도 전세금 상승 비율에 맞춘 매매금 상승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관념 속에서도 여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 있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뉴스 내용 같습니다. 네,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특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6개 지역구는 이 높은 전세가율 상승률을 좀 보였는데요. 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투자자의 입장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주는 지역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점들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고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좀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강서구 등촌동 네. 주공 5단지 아파트 508동. 네. 그 지금 그 전망이 앞으로 어떤가 해서요. 오래 살아서요. 처음 분양한테 네. 사갖고서 들어가서 계속 21년 살았거든요. 네. 지금 강서구 등촌동의 주공 5단지 508동에 네. 20년 넘게 지금 살면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시청자님.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질문하시고 TV로는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강서구 등촌동의 등촌 주공 5단지 아파트를 지금 한 1년 전부터 살고 계신가 봐요. 11년 살때 그 처음 분양할 때 들어와서 그냥 아, 계속 처음 살았어요. 분양할 때부터 들어오셨어요? 네, 예, 자, 여기가 지금 처음 분양이니까 95년도에 입주를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이제 22년 차 됐는데, 네. 이게 지금, 갖고 계신 게 몇 평이시죠? 16평형이요. 16평형이요? 네, 네. 자,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올랐죠? 네, 예, 아마 16평이라고 그래도 거의 뭐 2억 후반 정도까지 금액이 많이 뛰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2억 후반. 예, 2억 후반 정도로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고민하시는 거 일단 그 거주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2억 후반이면 야, 이 정도면 가격이 조금 많이 뛴 것 같은데 야,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 좀 놔둘까? 아니면 좀 네. 이쯤에서 좀 팔아볼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쪽이 이제 마곡지구인데 네, 마곡지구 배후지로서는 이 등촌동, 가양동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에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게 이제 16평형짜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그 차별이 생기냐면 10평대하고 20평대하고 30평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평당 금액으로 대략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평대 16평형짜리가 있고 24평짜리가 있고 뭐 33평짜리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요. 네. 가장 나중에 평당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비율은 통상적으로 24평이에요. 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16평은 현재 전세로 거주했을 때 전세 시세가 또 있을 것이고 매매 시세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세 시세, 매매 시세 각각이 있을 건데 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다고 그래도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수요층들이 내 집을 사려 해야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10평대보다는 오히려 20평대가 살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아, 예. 누구든지 내가 생활을 목적으로 이제 신혼이다. 또 이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10평대는 거쳐가는 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은 이제는 전세금이 더 쫓아서 올라가는 축으로 매매금과 전세금이 많이 붙어가고 물론 전세금이 더 올라가게 되면 매매금도 조금 올라가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매매 금액이 24평형짜리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예요. 그래서 좀 크게 무리가 안 되신다면 네, 이쪽 지역에서 20평대로 조금 갈아타면 어떨까 싶은 거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역을 조금 굳이 선정을 한다면 지금 등촌동도 괜찮아요.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염창동 쪽을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평형대는 24평형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조금 지금 뭐 2억 후반이라고 그러면 잘만 찾아본다면 한 3억대 중반으로 20평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단지도 90년대 지어준 노후 단지고 뭐 신축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은 또 4억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20평대 같은 경우도.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한 3억 중반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쪽 동네에서 충분히 잘만 들여다보면 살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오히려 갈아타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마곡지구는 꾸준히 2020년까지 인구가 계속 입주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우선은 집을 찾을 때 물론 지금 사시는 분부터 집부터 이렇게 찾겠지만 일단은 임대로 찾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20몇 년 들고 가서 지금 또 내 집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쪽 구역 중에서 20평대로 좀 갈아타기를 미리 해놓는다면 여기서 생활하면서 일단은 내 가족 형태, 내 집 마련 이런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은 마곡지구를 선택하시겠지만은 제일 비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순위로 조금 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이쪽 그 등촌동이나 염창동에 있는 곳을 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교육이 괜찮거든요. 두 군데가. 그러니까 제가
가양동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교육이 조금 더 이쪽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조금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주택의 지역은 굉장히 좋지만 평형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등촌동 지역과 염창동 지역의 20평형대 아파트를 다시 한번 좀 물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책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아, 네. 제가 광교 중앙역 앞에 자연엠 힐스테이트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거를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나은지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저희가 그 서울 쪽으로 이사 갈 생각도 있거든요. 잠실 쪽으로. 그래서 네. 잠실에 그 잠실동 현대아파트 32평을 이걸 팔고 매수하는 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광교 중앙역 앞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30평형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잠실동의 현대 아파트로 좀 이동을 해보는 건 어떨지 자, 전문가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지도를 이렇게 넓게 봤습니다. 자, 넓게 본 이유는 일단 지금 광교에 갖고 계신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지금 서울 잠실 쪽으로 가고자 하시기 때문이고요. 네. 자, 이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둘 다 괜찮아요. 저 광교는 광교대로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잠실에 있는 이 아파트도 또 서울, 그것도 잠실, 또 이제 9호선 변이라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괜찮다긴 보는데 이걸 이제 지금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자, 그러면 작전을 좀 잘 짜고 네. 좀 옮겨 타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일단 보시죠. 지금 살고 계신 광교 같은 경우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광교 지금 사시는 곳이 바로 광교 중앙역 옆이에요. 네네. 그야말로 이제 광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인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혹시 살고 계신 게 몇 평이죠? 32평이에요? 32평이에요. 네네. 자, 지금 이 광교라고 한다면 일단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네네. 그야말로 이 강남에서의 그 어떤 출퇴근 수요자도 충분히 이렇게 수요층들이 많이 지금 몰리기도 하고요. 또 이 위쪽에 광교 말고 이제 판교가 있잖아요. 네네. 판교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네. 그 뛴 것 중에 하나가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실제로 IT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이쪽에서 애들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값 이걸 생각해서 서울로 안 가고 이쪽에 머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워낙 집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내려갈까 하면은 정자 쪽이나 순회, 서현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좀 노후됐기 때문에 좀 더 이왕이면 새 아파트로 갈까라고 한다면 신분 딱 터고 조금만 내려가게 된다면 바로 광교이기 때문에 이 판교가 뭐 8억대, 9억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직은 6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7억 이상으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30평대만 해더라도. 네. 그래서 여기를 놔둬도 된다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좀 놔두면 되냐면 이것도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요 같은 경우가 지금 2012년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차 됐을 때가 가장 인기는 끕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한 4, 5년 차 된 거는 맞는데 앞으로도 한 3년 들고 가도 충분히 가격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타이밍을 늦췄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내가 이제 이 주택이 하나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네네. 그러면 팔고 나서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사고 나서도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까 최소한 3년 정도는 더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갔으면 하는 거고요.
네네. 급하게 내가 이동을 할 필요까지는 당장은 없을 것 같고 만약 시기성으로 본다면 올해 하반기 네. 올 중반기 넘어서 하반기 요 사이 정도로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제가 가시겠다는 그 서울 네. 잠실 쪽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좋다고 네. 말씀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일단 지금 잠실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네. 잠실동 현대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잠실이라는 지역, 큰 영역에서로 본다면, 그야말로 이 잠실 1, 2, 3, 4단지 아파트가 꾸준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거기다 이제 잠실 5단지 재건축된다는 것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었고, 거기다가 이제 9호선까지,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연장이 돼 있고, 그리고 제2롯데월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상주 인구만 현재 6천 명 정도인데 앞으로 2만 명 정도로 좀 늘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근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잠실 1, 2, 3, 4단지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11억대 거의 이제 준강남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현실적으로 가격이 낮춘 곳을 찾는다면 이 일대에서 갈 수 있는 아파트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처럼 잠실동 현대아파트라든지 뭐 요 군데군데 있는 뭐 한솔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말고는 여기 그냥 다 다세대 연립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수요층 대비한 공급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층들이 여기를 진입할 가능성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도 괜찮다. 더군다나 좀 그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9호선이 사실은 굉장히 위력적인데 9호선이 연장되는 이 역세권 근처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가져가도 괜찮다 이긴 한데 이게 좀 단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아파트는요. 지금 90년대 입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래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5층짜리고 300, 뭐 단지도 크지도 네, 않고. 적어요. 네. 자, 그러면 뭔가 개발이라는 어떤 계획도 좀 세워져서 막 이렇게 투자자들까지 몰리면 좋겠지만 이런 중층 아파트의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조금 화두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재건축보다는. 네.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현재 상태인 9호선 연장이라는 화두가 더 큰데 9호선 연장이 내년에 또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사는 시기도 사실은 올해 하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보다는. 왜냐하면 요즘은 직접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눈에 보고선 집 괜찮네 라고 했을 때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올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 정도로 매입을 하고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교에 있는 주택은 일단 전세를 놓고요.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파시는 거로 이렇게 좀 3년 계획을 안에요?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답변이 좀 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이렇게 네. 그 서울로 진입하는 게 사실은 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 시기한적인 벡터만 조금만 연장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네, 네. 굉장히 좋은 그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네,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두 지역 모두 좋은 지역을 좀 고민을 하셨네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광교 지역의 주택을 전세를 놓고 또 잠실은 올해 하반기쯤 이주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예,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부산 위브 트레지움 아파트라고 2단지 34평 갖고 있는데요. 네. 새를 놨는데 팔아야 될지, 다시 또 새를 놔야 될지 궁금해서요. 앞으로 네. 전망이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두산 위브 아파트 2단지 34평형 현재 전세 주고 계신가요? 아, 중동이 아니라 약대동이네요. 예, 월세 주고 있어요. 아, 월세로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걸 좀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세를 좀 놔야 할지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예.
지금 그 부천 두산이부 트레지움 2단지를 갖고 계시고요. 예. 자, 요게 몇 평이죠, 갖고 계신 게? 34평이요. 24평? 34평. 34평이요.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세를 얼마를 받고 계세요? 지금 5천에 120만 원 월세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지금 파실까 다시 이제 임대를 놓을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일단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안 예, 파는 그 게 이유는 좋을까요?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예. 이쪽 그 일기 신도시죠, 이쪽이. 예. 자, 부천 중동을 중심으로 한 곳이 이제 일기 신도시고 약대동은 거기 약간 언저리에 있는 곳들입니다. 예. 일단 근처에는 이 산업단지로 구성돼 있어서요. 실제로 이쪽에서 거주를 목적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쪽 아파트가 제 1순위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워낙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90년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신축이 귀해요. 예. 자, 그래서 지하철역은 오히려 중동보다는 조금 먼 듯 하지만 신축이라는 장점, 즉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런 장점은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이쪽 근처에서 아니면 이 중심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그런 거 없고요. 또 근처에 다른 택지지구가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조금 수요층들이 이동할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저 먼 곳에서 따진다면은 그 인천 쪽에 있는 뭐 택지지구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일부는 이동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아파트의 그 신축의 이미지는 너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시세만 따져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값이 뭐 3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억 중반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전세금 비율만 따진다고 그래도 지금 4억 중반에 전세 금액이 4억 2천이니까 전세 비율이 지금 거의 90%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급 상정 비율이 지금 그 전세금이 주류를 차지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라는 영역을 생각을 한다면 전세금이 매매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에서 저는 전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전세로, 키포인트입니다. 바꿔야지. 팔지는 마시되. 그래서 그 전세로 전세금으로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받고 계신 120만 원 말고도 좀 더 120만 원 이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진정한 수익형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이런 아파트 말고 좋은 지역의 연립 다세대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은 월세 비율이 훨씬 높아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차라리 전세 안 놓고 월세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120이 아니라 150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이렇게 전세 비율 높으니까 전세를 끌고 가면 내가 팔지 않고 놔두는 금액, 투자 잔여 금액이 되겠죠? 그거는 몇 천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전세금으로 잘 활용만 하면은 훨씬 투자는 잘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니까요. 꼭 팔지 마시고 전세를 일단 놓으시고 그리고 전세금을 어디로 좀 투자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미나에 오시거나 상담 신청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방법을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짚어가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주택을 매도하지 마시고 월세보다는 전세로 좀 전환을 하신 후에 그 금액으로 또 새로운 투자처를 조금 더 물색해 보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는데, 자,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좀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서 물색을 좀 하고 싶으신 분은 세미나에 좀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겠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아직까지 연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2017년이 어떻게 갈 것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도 사실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
이럴 때일수록 좀 2017년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조금 보고 2017년뿐이 아니라 과연 2018년, 19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좋은 초기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또 일반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초기부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심지어는 뭐 세금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뭐 건강보험이라는 여러분은 부동산 명의를 갖고 계시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것 시스템이나 체계는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가 다뤄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얻고자 하신다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 어쨌든 좀 춥지만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빠른 세미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지하철 7호선 노년역 부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여 안내 주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문의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값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또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서울 도심 주요 역세권 아파트 실제로는 이 실거래 추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대표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자, 일단 지난 작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 발표 그리고 이제 연말에 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로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가라앉은 분위기. 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역세권 집값은 꿋꿋하더라. 오히려 가격이 조금 올랐다더라 하는 단지들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그 마포 레미안 프루조 단지예요. 이제 아현 3구역 같은 경우고요. 자, 여기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니까 24평이 되겠죠. 이게 거의 뭐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까지 가다가 7억을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7억 5배에서 약간의 상승폭이지만 일단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다라고 보고요. 또 뭐 그 성동구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곳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소폭 올랐고 텐질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죠. 거기도 마찬가지 약간 이렇게 상승한 유지 정도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답심리에 있는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도 약간 또 반포동에 있는 반포저에도 약간 이렇게 상승한 분위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자 요 위에 있는 네 가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강북이에요. 자, 강북 중에서 여기 있는 역세권 중에서 또 이렇게 오른 가격을 이렇게 예시로 담아왔는데 자, 잘 살펴보면 이 레미안 프루조가 이제 어느 지하철역 호선에 있느냐 하면 5호선 애호개역하고요. 그리고 2호선 아현역 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 금호동 같은 경우는 3호선 하고요. 그리고 5호선하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곳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2호선
근처가 될 것이고요. 또 닥심리도 마찬가지 2호선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강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로 따진다면 이런 2호선이라든지 3호선, 특히 또 5호선 요 정도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딴 곳보다 가격이 꾸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강남입니다. 자, 강남 중에서 여기를 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바로 반포 사이에 7호선하고요. 위로는 아래쪽으로는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7호선과 9호선의 역세권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강세다라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집도 불황에도 이렇게 죽지 않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지하철 역세권을 조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강북에서는 2호선, 3호선, 5호선에 대한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7호선, 9호선 이런 부분으로 했다는 것을 조금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불황기에도 이 꿋꿋하게 제갈길을 가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역세권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투자 지역을 지금 이 시기에 좀 물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역세권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또 어떤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이윤환 대표님과 친절하게 그 내용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직접 도움 드립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는 송인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는 송인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예, 저는 지금 성내동 현대 아파트 32평짜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한 30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모이고 그래서 뭐 80% 이상 뭐 찬성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집을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딸 9살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강남권이나 아니면 서초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제가 가면 좋은지. 네. 지금 아, 현재 지금 성내동에 네, 현대아파트 32평형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재건축 바람이 조금 불면서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좀 이주를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궁금하신 거지요? 예, 지금 미리 이제 제가 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네. 전세를 끼고 뭐 다대리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느 지역에다 제가 사는 게 좋은지 그것 네. 여유자금으로 이 전세로 이제 여유자금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좀 이주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께서는 네. 어떤 지역을 추천해 주실지 바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강동구의 성내동에 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살고 계신 게 몇 평이죠? 32평입니다. 32평이요. 예, 자, 제가 이게 지도 33평 정도 쉽게 되겠네요. 보이시죠? 예, 자,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천호역이고 예. 강동역 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 성내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요게 보니까 이제 87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된다, 또 80%는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호재로 작용되는 건 맞는데, 네네네. 자, 일단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기보다는 일단은 조합원 위주의 사업, 즉 조합원이 이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대한 사업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은 단지 크기가 크고 위치가 뭐 강남 쪽이다라고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일반 분야에 대한 기대치 여러 가지 조합 물건들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서 막 저기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 투자적으로 막 수요층들이 이제 몰릴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자, 그럼 뭘 들여다봐야 되냐 한다면 일단 대지 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대지 지분이 몇 평이죠? 그거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세히 모르세요. 예. 일단 그거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11층짜리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5층 이하짜리 이제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지 지분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분담해야 될 추가 분담이 굉장히 적거나 똑같은 평형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더 큰 평형으로 막 가기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지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시세가 한 4억 중후반 정도가 되는데 예, 예. 예를 들어 여기서 똑같이 30평대를 가는데 2억 3억을 더 내라.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막 달려가고 싶어도 아니야 생각 좀 해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지 지분을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대지 지분을 제가 당장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11층 정도 된다면 대략 대지 지분이 30평대 기준으로는 한 15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네네. 자, 그럴 경우라면 그게 20평대 가는데 약간의 추가 분담금이 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다지 크게 소위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크게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가 크거나 많은 투자자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바람 투자로 가격이 훌쩍훌쩍 뛰어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길게 같이 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초기 단계에서 막 현수막 걸리고 사업이 으쌰으쌰 돼가지고 진행한다고 그랬을 때 가격이 조금 고개를 들어서 5억 초중반으로 올라만 간다면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갖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예.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으쌰으쌰하지만 뭐라고 추가 부담이 얼마 더 내라고 라는 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점점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타서 나는 나오는 게 지금 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자,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네네. 그거잖아요. 어디로 갈까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죠? 강남이나 예. 서초 쪽을 보고 있는데, 예, 서초 쪽으로 보고 계세요? 예, 강남이나 서초 쪽을 원하는데, 예. 일단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전세 끼고 하나를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세대 쪽으로. 지금 아파트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뭐 다세대 빌라나 이쪽을 보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지금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한 1억 정도 투자는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세 끼어가지고. 그래요. 예. 자, 이쪽으로 내가 거주 겸 투자를 하는데 다세대 빌라를 사놓고서 나중에 내가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그래도 다세대 빌라라고 한다고 그래도 쓰리룸에 아파트 그 어떤 면적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네.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이쪽만 해더라도. 네네네. 근데 그런 어떤 3룸 이상 되는 것들이 가격이 하염없이 오르기보다는요. 예. 오히려 사실은 뭐 투룸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시는 거는 맞는데 지금 여기를 다세대 신축 빌라, 아니 다세대 뭐 그냥 일반 빌라라든지 이제 그거를 하시게 된다면은 네네네. 일단은 이쪽 구역에서 좀 들여다보실 부분들은 뭐냐면 조금 더 대지 지분이 큰 그런 어떤 빌라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언젠가 개발 여지를 타고 좀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 대지 지분이 너무 좀 작은 그런 3룸이라고 하더라도 빌라를 선택하실 경우라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아, 예. 자,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빌라를 보시는데 이쪽 주변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위치를 권한다면 이렇게 좋은 학군이 붙어 있는 곳, 서울고등학교 요 정도가 굉장히 인기가 좋을 곳이에요. 그래서 방배든 내방이든 물론 이쪽도 좋을 곳이지만 항상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좋은 학군이 배치돼 있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와 깃들어진 거주 환경은 빌라라고 손 치더라도 굉장히 여건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딴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한다면 서초구 내에서도 이쪽을 좀 들여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은 꼭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제가 이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내용도 있으니까요. 아, 예, 예. 예, 뭐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네네네. 한 번 더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조심, 저희-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진행하는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표님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진행되니까요. 거기 참여해 보셔도 좋고, 추후에 세미나 안내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고양시 덕양구 네. 원해동이요. 네. 원흥 포반별의 미리움 5단지 네. 분양권하고요. 계룡 향동 네. 계룡은 30평대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실거주가 되고 하나는 투자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 방안을 좀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아, 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권과 또 향동의 계룡 아파트 30평형대 분양권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중 한 곳을 거주하시고 좀 이 나머지를 좀 활용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고양시 덕양구에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는 원흥지구, 하나는 향동지구에 있는 네. 분양권을 둘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는 사시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까? 뭐 피가 좀 붙으면 팔까 아니면 좀 더 놔둘까 하잖아요. 야, 아니면 뭐 등기 쳐서 올해 돌릴까 그런 생각 들어요. 오래 돌릴까? 일단 네. 둘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단기적으로 파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그 이유는 일단 이쪽에서 이렇게 지도를 딱 보면 이제 고양시 그 덕양구가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왼쪽이 이제 일산구입니다. 그리고 위로 제가 넘어가면 일산에서 이제 20년 이상 파주인데. 살았어요. 네? 일산에서 20년 이상 살았다고요. 아, 일산에서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쪽의 입지가 어느 정도로 괜찮냐라고 한다면 이 서울 뭐 은평구라든지 이 마포구 끝자락에 있는 곳 같은 곳에서 가장 그래도 입지가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입주를 한 위쪽의 삼성지구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입지와 더불어서 지금 원흥지구도 굉장히 좀 그 인기 탓에 가격, 분양권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워낙 여기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800만 원 선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오른 편에 속하고요. 네네. 자, 두 번째 지금 향동도 마찬가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암동에 DMC 어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처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다가 올랐고 이 끝자락에 있는 그 월드컵 파크 10단지, 11단지, 12단지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폭에 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신축에 대한 목마름도 마찬가지 향동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그 한 몫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행신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저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가까운 축에서의 신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여기는 일단 입주 때부터라도 전세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보유예요. 예. 뭐 거주를 내가 어디에 하냐는 우리 시청자분의 선택일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최소한 입주를 하고서라도 한 2년 터울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언제째가 좀 피크가 되냐면 요런 택지지가 조성이 돼서 기반 시설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될 시기가 한 4년 차째쯤 돼요. 아.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갖고 가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호반이 올해 이제 10월 입주인데요. 네.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시는 게 환경- 좋죠, 당연히. 아. 예, 입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꾸준히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그- 이쪽 뭐 지하철역이 바로 가깝지는 않지만 예, 예. 이 도로 개선 계획도 있고요. 여러 예, 가지 예. 측면에 교통 계획이 굉장히 지금 발달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만 해더라도. 예.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분 좋게 입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잠깐만요. 예. 예, 삼성지구하고요. 예,
향동지구하고 좀 비교 좀 부탁해요. 일단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 네. 3호선의 지하철에 대한 부분하고 이 향동지구하고는 사실 비교 차이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기본적으로 은평뉴타운에 대한 수요층들도 저기 되고, 이쪽에 그 3호선 라인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요. 또 3호선 라인에 일산이라든지 화정에 계신 분들도 삼성으로 많이 가는 거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향동 같은 경우는 이쪽 수요층보다는 그냥 일단 마포 일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요층을 끌 거기 때문에 수요층들의 흡수력이 더 많은 삼성이 더 유리한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모두 두 개 다 좋은 분양권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4년 정도까지 좀 알차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안양 있잖아요. 안양 네. 석수동인데요. 네, LG빌리지 네, 1동에서 4동까지 있거든요. 네, 4단지까지. 네. 근데 그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하나를 더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 사야 되는지 네. 그 단지 내 걸 사야 되는지 그러면 그 옆에 두산 이브라고 있어요. 그쪽을 봐야 되는지 그걸 하나 살려고요. 네. 24평대로. 지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LG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를 좀 더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LG 네.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할지 아니면 바로 그 옆에 두산 리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지 자 바로 네.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석수 LG 빌리지에 사시는 건 지금 전세로 혹시 사시나요? 아니요. 지금 살고 계세요? 아니, 내 집인가요? 예, 근데 하나는 좀 더 살 마음이 있으신 거고, 예,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석수 LG 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 입주된 지가 지금 2001년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들여다보시는 거는 석수 두산 이브는 2010년이에요. 예. 자, 일단 둘 다만 비교해보면 당연 석수 두산 이브가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오래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가격 차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20평대로 따진다면은 지금 가격이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억을 넘었을 거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초반에 머무를 거예요. 예, 둘 중에 어느 것이 그냥 전세 끼고 해도 또 가져갈 만하냐 하면 누가든지 보면은 아유 나중에 더 새 아파트가 당연히 장점이 많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2001년이라고 손치더라도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나는 나도 이쪽을 보고 있는데 예, 이쪽이 지금 10층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두산은 지금 18층인가 5층인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5, 16년 됐으니까 네. 앞으로 전망도 또 나왔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또 10층이니까 보통 다 그때 이거 지을 때는 10층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10층이나 18층이나 이런 구분을 하시기보다는요. 예, 여기가 이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이거든요. 예, 자, 일단 만안구는 옛날로 따지면 강북 강남으로 나누면 그 구시가지 정도의 사실은 예, 오히려 더 각광받는 건 이쪽 동안구입니다. 안양에서는. 예, 그래서 교육환경이나 교통환경, 지하철 4호선한테 1호선이 오히려 교통 측면에서 더 빼앗기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새 거라고 해서 이쪽으로 더 들어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돈에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동안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보다 좀 더 단지도 크고 괜찮은 아파트로 갈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뭐 몇 층이다 이런 구분, 작은 구분보다는요.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수요자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문턱이 낮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LG빌리지 단지가 매매 금액 24평짜리가 한 그 3억대, 3억 초반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전세 금액이 2억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고기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상담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 네. 고민하시는 것 중에는 LG 아파트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고민 상담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세미나 안내와 더불어서 또 고민 상담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